자, 한마디 하세요. 응? 한마디 하세요. 카메라에 카메라. 카메라. 저희 지금 아이슬란드에 와 있는 건가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해변이긴 한데 네. 아이슬란드랑 너무 닮아 있고 네. 비슷한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모래 색깔부터 일단. 색깔 한번 볼까요? 모래 색깔이랑 돌이랑 저 뒤에 약간 이런 초록초록한 느낌까지 되게 아이슬란드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 텍스처가. 여기도 보면 이런 텍스처들도 그러니까요. 여기도 와서 보시면 여기 되게 텍스처가 있어요. 이런 텍스처. 혹시 구엄리 가보셨어요? 구엄리 염전? 지금은 제주도에서 웨딩 스냅 작가를 하고 있는 노아 스냅 그 방송용이라고 하고요.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 온 지 6년 차가 되었고, 뭐 제주도를 포함해서 뭐 아이슬란드나 유럽, 뭐 미국에서도 웨딩 사진 촬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저랑 또 이렇게 정말 우연히 저희가 만나게 됐잖아요. 네. 그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사실 이제 라이카를 작년 초에 처음 구입하고, 라이카를 어떤 모델을 정할지, 네. 그리고 또 라이카를 이제 또, 언제 살지 뭐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정말 많이 찾아봤었어요. 뭐 블로그도 찾아보고, 그리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돼서 생각보다 이제 그 라이카의 사용자 네. 경험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뭔가 바디를 사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네. 그리고 라이카라는 카메라를 정말 좀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한 그 유튜브 컨텐츠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얼굴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본 적은 없었지만, 네. 근데 우연히 이제 다른 작가님들이랑 오랜만에 만나게 됐던 그 광화문 테라로사에서 네. 제 맞은편 쪽에 이제 딱 그 들어오시는 걸 보고 네. 설마 했는데, 제가 들어올 때부터 보셨군요. 제가 이제 딱 보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들어오시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익숙한 그 모습이라 실제로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네. 제가 앞에 있는 작가님들한테 잠깐 양해를 구하고 이제 가서 마침 딱 라이카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반가워서 인사드리고 달려오셨어요. 네. 인사드리고 이제 제 소개를 뭐 아주 간단하게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저는 사실 약간 다음 미팅이 있었고, 그 전에 미팅이 있어서 좀 피곤해서 막 하품하고 멍 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막 달려오셔가지고 네. 저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이런 인연이 돼서 네.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네. 반갑게 근데 해주셔서 감사하죠. 예. 사실 지금은 저희가 제주도에 있잖아요. 예. 제주도 베이스의 작가분이신데 서울에서 그렇게 그것도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광화문 테러로사를 갔는데 거기서 마주칠 확률이 너무 운명이었나 봅니다. 아마 근데 라이카를 쓰시는 분들은 네. 많이 알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컨텐츠 자체가 좀 희소하기도 하고, 네. 그 꾸준하게 또 다양한 느낌의 컨텐츠로 네. 라이카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이렇게 좀 하시는 분을 많게 본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예. 국내에는 예. 희소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이렇게 본 컨텐츠지 않을까. 예. 그런데 제가 저랑 이렇게 반갑게 마주치신 분 중에 유일하게 제가 소개하지 않은 M3를 구매하셨는데 아, 맞아요. 여러분의 카메라를 한번 들고 소개를 네. 해주세요. 예. 네. M3는 다행히 상태 좋은 거를 너무 그 좋아요. 라이카 반도에서 한번 네. 가까이서. 네, 라이카 반도에서 이제 그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네. 직접 이제 상태를 보고 샀었던 것 같아요. 렌즈 바디 다 한 번에 샀고 네. 다행히 둘 다 상태가 둘 다 좋은 것들이 있어서 예, 지금 봐도 그 만나는 사람들한테 보여드려도 이게 뭐 옛날 거라는 거 모르죠. 워낙 예, 이렇게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은 세 바디 사신 줄 알 것 같은데. 맞아요. 거의 뭐 정말 예, 그래서 다행히 가격이 뭐 시세보다는 조금 비싸긴 했지만 네. 그래도 전혀 후회하지 않고 근데 걔는 워낙 박스 개봉 느낌이 나서 예, 저는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렌즈는 지금 리지드 리지드 50mm. 예, 50mm. 네. 예. 사실 그거는 제가 영상에 몇 번 소개하긴 했었는데 아, 그 구성으로 구매하시게 된 그런 경위? 그런 거 잠깐. 일단은 가격이 메리트가 있죠. M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라이카 엠바디 중에서 가장 저렴한 라인 중에 네. 네, 하나인 것 같아요. 노출계가 없다는 이유. 네. 그게 이제 제일 걱정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근데 노출계가 없다. 예. 근데 M6를 사고 싶은 생각보다는 MP냐 M3냐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MP를 사실 살려고 준비를 했었다가 생각보다 돈이 이제 그만큼이 안 모이더라고요, 계속. 근데 200~300만 원 언저리는 계속 여유가 있는데 네. MP로 이제 가게 되면 뭐 최소 600~700만 원대. 네. 그러다 보니까 1년 전에도 바디만. 2년 전에도 바디만 현재 바디 가격이 새 걸로 사면 이제 칠- 더 비싼데 예, 700~800만 원대. 근데 중고로 샀을 경우에는 뭐 한 600~700만 원대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뭐 계속 기다리기만 하고 고민만 되고 계속 장터만 찾아보고 이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아 그냥 빨리 사자. 사서 써보자. 근데 M3가 노출계가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기계적인 완성도는 네. MP 못지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셔터도 눌러보고 뭐 가서 조금 찍어보고 그랬을 때 신뢰도는 좀 이렇게 신뢰가 가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사서 썼는데 네. 너무 만족스럽고 얘를 팔고 다른 바디로 넘어가진 않을 것 같고 얘를 네, 가지고 있는 킵하고. 상태에서 아마 다음 바디를 사더라도 근데 일단 확실히 M이 주는 그 갈증들 제가 그동안 느꼈던 사진과 카메라에 대해 느꼈던 갈증들이 이 바디를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긴 합니다. 나중에 렌즈도 계속 킵하실 건가요? 이 조합은 계속 가져가고 싶어요. 그 조합을? 예. 그리고 아마 근데 50mm는 아마 다른 렌즈와 다른 바디로 계속해서 한번 뭐 업그레이드 내지는 한번 새로운 바디를 써보고 싶긴 해요. 네. 여기 지금 저희가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여기가
그 이름은 천미천이라는 곳이고, 네. 예, 원래 이제 물이 흘러 내려가게 돼 있는 곳인데 저쪽 아래쪽에 이제 뚝이 있어서 네. 물이 이렇게 고여서 사계절 내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위가 있는 네. 제주도에서 흔치 않은 뭐 호수, 예, 그런 장소예요. 여기서 그 일하실 때 찍는 사진도 많이 찍지만 네. 개인적으로도 사진 좀 찍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아니요, 찍어본 적 여기서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 같고, 네. M3로 찍는다면 어느 스팟에서 사진 찍으실? M3로 찍는다면 이쪽보다는 건너편에서 호수 쪽이나 그쪽 건너편. 네, 건너편 쪽에서 이게 호수가 반영이 예쁘거든요. 네. 그래서 반영 이용해서 찍는 사진들을 많이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이나 아니면 해 진력 때쯤에 오면 사람이 네. 많이 없는데, 네. 그때 오리라든지 뭐 저런 새들, 황새, 뭐 학 이런 애들, 네, 저런 애들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원래 여기도 물이 고여 있고 저 아래쪽에도 하나 더 있거든요. 네. 주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으로 이제 건너와서 좀 있는 풍경도 있고. 여기서 M3로 필름 사진 찍으신다고 하면 어떤 필름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올해는 이제 제가 컬러 플러스 200을 많이 써보려고 하는데, 네. 그런 애들이나 아니면은 그때 그 말씀해 주셨던 50D, 네. 시네스틸 시네스틸 50D. 50D. 네. 혹시 그 사이에 한번 찍어보셨나요? 아니요, 그 아직 안 찍어봤는데, 일단은 제가 매년 그래도 좀 주력하는 필름을 한번 이렇게 정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작년이 이제 시네스틸 400D였다면, 네. 올해는 컬러 플러스 200, 그걸로 좀 꾸준히 많이 찍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50D는 저는 말 사진 한번 노려보시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50D, 듭니다. 네, 빛이 좋을 때는 예쁠 빛이 것 좋을 같고. 때. 네. 그리고 특히 흰 말이면 말 갈기갈기 사이로 할레이션이 차분하게 일어날 것 같아서 맞아요. 저도 찍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초록이 되게 진해요, 생각보다. 지금도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한 달 정도만 지나도 정말 완전 초록으로 가득 차거든요. 그래서 초록을 좀 표현할 수 있는 필름이면 네. 더 좋지 않을까. 네. 포트라 계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이제 골드를 원래 좀 썼었다가, 네. 골드가 겨울에는 좀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좋은데, 네. 여름은 오히려 좀 너무 노란 느낌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컬러 플러스 200이 약간 좀 더 차분한 초록을 잘 표현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네. 다음에 아직 눈이 있는 풍경을 찍어서 제가 한번 찍어도 될까요? 여기는 이제 중산간 쪽에 좁은 녹곰의 오름이라고, 네. 한라산이랑 좀 가까이 있는 숲이에요. 숲이랑 뭐 들판이랑 숲길 다 너무 예쁜 로케이션이라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네. 딱 빛이 예쁘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느낌이어서 네. 더 예쁜 것 같아요. 이제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기존에 어쨌든 웨딩 촬영 때문에 다양한 또 카메라를 사용해 보셨을 텐데 후지, 중형, 뭐 소니 여러 가지 바디를 사용해 보셨을 텐데 라이카로 찍을 때의 마음가짐과 또 그런 작업할 때 사용하시는 카메라랑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하거든요. 라이카는 확실히 그 모든 제가 작업할 때 쓰는 소니 카메라와는 이제 대비되는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얘는 일단 디지털이 아니고 필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한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는 거에 비해서 소니 카메라가, 네. 라이카 같은 경우는 제한 사항이 이제 필름이기 때문에 또 기계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제한사항이 많은데 네. 오히려 그게 더 사진의 재미를 더해주는 것 같고 네.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에 맞춰서 또는 필름에 맞춰서 찍는 그 과정이 더 오히려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진의 장르라든지 네. 사진적인 어떤 욕구들을 네. 많이 만족시켜주는 것 같아서 네. 네, 그게 이제 저한테는 그 라이카를 사용하면서 소니 카메라와 느끼는 좀 큰 차이점 네. 인 것 같아요. 라이카 구매하실 때 좀 고민 많이 하시는 팩터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라이카여야만 되는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주실 만한 얘기 있나요? 뭐 저는 일단 디지털 라이카는 이제 Q밖에 안 써봤기 때문에 네. 디지털의 비교는 제가 할 수는 없더라도 네. 일단 수동 필름 카메라라면 네. 기존에 이제 뭐 미러리스나 디지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큰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진을 내가 좀 더 그 촬영하는 과정 혹은 촬영하는 과정일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내가 더 주도적으로 사진을 만들어가고 네. 하나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더 이렇게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나. 네. 그러니까 카메라가 사진을 찍어준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면서는. 네. 근데 라이카는 확실히 내가 사진을 찍는다라는 느낌이 있고 네. 저도 그 느낌을 느껴보고 싶어서 이 카메라를 구입을 했고 네. 사용하고 싶어 했는데 네. 정말 200% 이상의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만족도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 사용하고 싶고 네. 앞으로의 그 사진의 라이프가 되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이제 라이카를 도입해서 사진 생활을 즐기기 전과 후를 비교하자면 이거 때문에 내가 일하는 작업 워크플로우도 약간 바뀐 점이 있나요, 혹시? 아니면 큰 차이가 없나요? 일단 얘는 필름이고 이제 네.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이제 디지털이기 때문에 네. 워크플로우는 확실히 이제 뭐 후보정의 영역이나 네. 그런 데 있어서는 라이카는 아예 없고 네.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필름 그 현상소에 맡겨서 스캔까지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이제 찍어서 필름 현상소에 가져다 주는 거 네. 밖에는 역할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앞으로는 현상은 계속 맡기더라도 네. 스캔은 제가 해보고 싶고 또 나중에 이제 유럽에 가서 살게 된다고 하면 현상도 제가 이제 스스로 해보고 싶고 그런 필름적인 워크플로우를 좀 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제가 한 장의 사진이 파일로 완성되고 그게 출력되기까지도 네. 더 관여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하면 그런 작업의 워크플로우도 해당할 수도 있는데 촬영할 때 기존에는 디지털로만 작업했을 때 이런 프로세스로 이렇게 촬영했는데 라이카 필름 카메라로 얻은 영감으로 인해서 그런 디지털 촬영할 때 뭐 생각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바뀐 게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한 장 한 장을 좀 더 집중해서 찍는다는 거 그리고 필름이기 때문에 또 50mm이기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리고 이제 셔터를 36번 한 롤에 36번밖에 누를 수 없기 때문에 네. 좀 더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뭐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애초에 더 신경 써서 찍게 되고 네. 그리고 일단 셔터가 눌려진 사진에 대해서는 네. 그 자체로 좀 인정하려고 하는 생각들 근데 이제 그게 디지털에서는 네. 내가 얼마든지 로우 파일을 통해서 네. 노출부터 색감까지 다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인정할 필요가 없고 다시 계속해서 사진을 만들어갈 수 있지만 그쵸. 사진은 이제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이미 그 자체로 그거를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바뀌었다 그래야 될까요? 네. 근데 굉장히 큰 바뀜인데요. 그걸 인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맞아요, 취미라면 맞아요. 몰라도 나만의 어떤 사진 스타일이 굳어진 상황에서는
다시 찍어야 되는데라는 욕심이 항상 스멀스멀 올라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작업들, 기존에 안 해본 작업들에 대해서 네. 좀 더 도전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근데 웨딩을 라이카 필름으로 찍으라고 하면 네. 예, 찍는 것도 이제 좀 자신이 없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제가 말했던 아까 말씀드린 그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에서 네.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웨딩을 라이카로 찍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아직이라기보다는 아마 한계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뭐 맞아요. 명확한데 다른 걸 찍어야 되겠죠. 맞아요. 기존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서 필름은 또 필름대로 계속 해 나가고 싶고 또 기존에 계속 해왔던 웨딩 작업들은 오히려 이제 필름이 아니라 디지털로서 더 공부해 보고 싶어요. 컬러도 그렇고 네. 이제 뭐 렌즈 구성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액팅이나 디렉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고 네. 필름은 또 필름의 영역대로 네. 그래서 그런 게 사진적인 즐거움을 확실히 배가시킨 요인이 된 것 같아요. 라이카가 네. 저한테는. 아까 저한테도 살짝 말씀 주시긴 했는데 M3의 제약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50mm에 거의 최적화돼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M3 선택에 고민이 되셨거나 또는 주변에서 M3 너무 제약이 많아 라고 약간 말리는 분도 있으셨나요? 사실 라이카를 쓰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은 네. 건 아니라서 네.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네. 라이카를 쓰시는 분들이 라이카 기계에 대해서 많이 관대하신 것 같아요. 네, 어느 바디를 쓰더라도 네. 이건 절대 쓰면 안 돼. 네. 혹은 꼭 이걸 써야 돼.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본 적이 없고 네, 그냥 다 좋다. 어떤 바디든 그 바디를 이제 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 바디를 영원히 써야 되는 건 또 아니니까 네. 그리고 뭐 라이카가 만든 바디 중에 정말 최악의 바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네. 네, 어떤 바디를 물론 이제 라이카 디지털에서 너무 오래된 거를 산다고 할 때는 그거보다는 이제 그래도 비교적 최신 바디들 중에서 네. 비교적 최신 바디들 중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었고 근데 필름으로 갔을 때는 뭐 M3를 쓰면 안 되고 뭐 M4는 쓰면 좋고 뭐 이런 네.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노출계가 있느냐 없느냐 크게 구분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뭐 디자인적인 요소들 네. 상태 그래서 라이카 필름 카메라는 M이라면 어떤 것이든 사실 네. 만족하고 자기 형편에 맞는 걸 사서 쓰면 되지 않을까. 두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면은 하나는 아까 저한테 또 이야기 주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필름 사진을 처음 찍어봤더니 내 사진인데 내 사진인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그 이야기 잠깐 주셨잖아요. 그 얘기 다시 한 번만 좀. 네. 그러니까 필름을 찍었을 때는 사진의 색감으로부터 해방감이 있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진을 보정하는 그 과정이 카메라가 찍어준 사진의 색감을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그 색감을 잡고 그레이딩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늘 어떤 사진도 그 자체로 사용한 적이 없었거든요. 늘 색감 보정을 한 후에 사용할 수 있었고 또 그게 웨딩 사진 작가로서는 늘 해오던 과정이었다가 정말 카메라가 찍어준 그 사진 그대로 사용을 했을 때 필름은 특히 이제 색감을 내가 만질 수 있는 영역이 한계도 있고 그리고 그 고유의 필름 색감이 좋아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필름으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받았을 때 사진 보정의 영역으로 색감 보정 영역으로부터 해방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사진을 보면서 이건 내가 색감을 보정한 사진이 아니라 카메라의 필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감인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낯설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낯선 사진을 제가 찍었지만 필름의 색감으로 만들어진 그 사진이 저한테 낯설음을 주었고 그 낯선 사진을 계속 쌓아가고 찍어가고 그런 것들을 아카이브하는 과정이 그게 되게 좀 새로운 사진에 좀 만족감을 준 것 같고 아까도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낯설음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드는 좀 생각은 네. 그래서 내 사진, 나의 사진, 나의 네. 필름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앞으로 그냥 그전에는 제가 원하고 제가 찍고 싶고 제가 좋았던 사진을 막연하게 찍었다면 네. 그게 아니라 뭐 작가로서 네. 필름 사진을 찍는 작가로서 누군가한테 나의 사진을 보여주고 내 사진이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면 네. 과연 무엇을 내 사진이고 나는 이런 사진을 담는 포토그래퍼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아직도 찾아가는 과정이긴 한데 네. 그게 막 조급하거나 네. 막 부담감이거나 그러진 않고 네. 계속 찍으면서 조금씩 저도 알아가고 있고 뭔가 그런 의미에서 라이카라는 바디 혹은 라이카라는 그 카메라 회사의 철학 네. 그런 그 라이카 M3가 저를 뭔가 이끌어주는 것 같은 생각을 하죠. M3를 최대한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아직 M3가 주는 장점을 최대한 누리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현업 작가시기도 하니까 현업 작가로서 라이카 추천하고 싶은 면이 있다면 이런 면은 추천하고 싶다. 일단 뭐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라이카라는 바디가 누구도 그 카메라를 사신 분들이 아마 이게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진을 뭐 경력이 얼마가 됐다고 혹은 뭐 사진적인 능력치가 얼마나 됐다고 해서 라이카를 언제 사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사진적으로 뭔가 계속 사진에 관심을 갖고 사진의 여러 장르들 중에 클래식은 어쨌든 인물 사진에 있어서도 패션과 프레스는 아주 중요한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진적인 갈급함과 갈증을 해소하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하나의 어떤 지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이카라는 거대한 산, 그 산을 여행해보고 싶고 이제 라이카를 통해서 더 라이카적인 사진 혹은 클래식한 사진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언제가 됐든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때 라이카 M3는 저도 이걸 선택한 이유가 일단 가격적으로 굉장히 라이카의 세계에서는 되게 부담 없는 가격이고 그리고 필름을 할 때 기계적인 완성도 여전히 너무 좋고 물론 노출계가 없다. 근데 써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뇌출계가 생기진 않았어요. 그리고 뇌출계가 생긴다라는 말도 뭐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안 생긴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매번 핸드폰 앱으로 측광하셔서 맞아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그게 그렇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올 수 있고 또 50mm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도 쓰다 보면 50mm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화각이구나라는 걸 50mm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를 좀 더 느끼게 해준 바디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만족도를 준 바디였기 때문에 시작하기에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라이카의 생활, 라이카를 쓰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충분히 느끼게 해준 바디이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앞으로 그렇다고 제가 이 바디 하나를 영원히 쓰겠다, 뭐 영원히 쓰긴 할 거지만 더 새로운 바디들에 대한 욕심이 있죠. 그렇지만 그게 많이 옛날만큼 높지 않고 더 차분해졌다 그래야 될까? 언젠가 형편이 되고 충분한 어떤 여건이 될 때 바디를 하나 더, 렌즈를 하나 더 그렇게 해서 사용해보고 싶은 카메라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그게 라이카 M3도 여전히 충분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또 기회가 될 때 또 사용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 내주셔서 저한테 멋진 거 보여주시고
인터뷰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주까지 찾아와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은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네. 또 한번 출연해 주시면 언제든지 너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제주도 여행 오시면 네, 저도 이렇게 출사하고 사진 얘기하는 게 네, 너무 좋아서 네.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